오장미가 창 레스토랑으로 가던 길, 갑자기 위에서 거대한 간판이 떨어졌어요. 장미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간판이 자신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어요.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장미를 밀쳤습니다. 강백호였어요. 백호가 장미를 안고 옆으로 굴렀습니다. 간판이 쾅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장미는 크게 다쳤을 겁니다. 백호가 장미를 안은 채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다친 데 없냐고 확인했어요. 장미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무사하다고 대답했어요. 백호가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간판이 왜 떨어지냐고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 사고였어요. 백호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간판이 떨어진 곳을 확인했어요. 건물 옥상이었습니다. 백호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간판이 저절로 떨어질 리 없었어요. 누군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백호가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옥상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이미 도망갔어요. 백호는 분노했습니다. 누군가 장미를 죽이려 했다고 확신했어요. 왜 실패했어? 한편 이강혁은 최화영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실패했다고, 오장미가 살아남았다고 보고했어요. 최화영이 전화기를 집어던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어요. 최화영이 소리쳤습니다. 왜 실패했냐고, 간단한 일도 못하냐고 다그쳤어요. 강혁이 변명했습니다. 강백호가 나타나서 장미를 구했다고, 예상 못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최화영이 물었습니다. 백호가 왜 그곳에 있었냐고, 우연이냐고 캐물었어요. 강혁이 대답했습니다. 백호가 장미를 보호하려고 따라다녔다고 추측했어요. 최화영은 백호가 거슬렸습니다. 자꾸 장미를 지키는 게 신경 쓰였어요. 최화영이 생각했습니다. 혹시 백호가 진짜 하늘이라면요? 그럼 장미와 백호는 남매가 되는 거예요. 둘이 가까워지면 안 됐습니다. 최화영이 결심했습니다. 백호의 DNA 검사를 서둘러야겠다고, 진실을 빨리 확인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오장미는 백호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간판 사고를 신고해야 했어요.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간판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도 각도가 안 좋아서 범인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노후된 건물이라 간판이 저절로 떨어진 것 같다고, 사고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어요. 장미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장미가 백호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 것 같다고, 계획적인 범행 같다고 주장했어요. 백호도 동의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최화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장미가 물었습니다. 왜 최화영이 자신을 죽이려 하냐고,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어요. 백호가 설명했습니다. 장미가 30년 전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최화영이 두려워하는 거라고 분석했어요. 장미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최화영에게 직접 맞서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네, 장미 씨. 괜찮아요? 며칠 후, 오장미는 다시 창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려던 날 사고가 났었거든요. 이번엔 제대로 면접을 보고 싶었어요. 장미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준호가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장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장미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다쳤냐고 물었어요. 장미가 설명했습니다. 지난번 면접 오던 길에 사고가 났다고, 간판에 맞을 뻔했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걱정했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냐고, 병원은 갔냐고 캐물었어요. 장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큰 부상은 아니라고 안심시켰어요. 준호는 미안했습니다. 지난번 면접 때 장미를 차갑게 대한 게 후회됐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사과하고 싶다고, 그때 너무 가혹했다고 인정했어요. 장미가 늦은 이유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거절한 게 잘못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장미가 놀랐습니다. 준호 셰프가 사과한다고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싶다고, 오늘 요리 실력을 보여달라고 제안했어요. 장미는 기뻤습니다. 평생 동경했던 셰프한테 다시 기회를 받다니요. 장미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꼭 인정받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두 사람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준호가 재료를 준비했어요. 장미 씨, 이번엔 시간 제한 없어요. 마음껏 요리하세요. 당신의 진짜 실력을 보고 싶습니다. 준호의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장미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준호는 내 거야. 마서리는 강준호가 자꾸 자신을 거절하는 게 화가 났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린이 진홍주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를 어떻게든 차지해야 한다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홍주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준호가 관심이 없는데요. 서린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라도 만들겠다고. 준호를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서린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준호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겠다고, 그때 고백하고 밀어붙이겠다고 설명했어요. 홍주가 걱정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거부감만 생기는 거 아니냐고 우려했어요. 서린이 비웃었습니다. 상관없다고, 결국엔 자신이 이길 거라고 자신했어요. 서린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내 거야. 내 거라고. 서린의 집착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백호의 DNA를 얻어와, 당장! 최화영은 이강혁에게 새로운 임무를 지시했습니다. 강백호의 DNA 샘플을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강혁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백호가 의심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요. 최화영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말했어요. 백호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머그잔을 가져오라고, 그것만 있어도 검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혁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백호를 미행해서 기회를 노리겠다고 약속했어요. 며칠 후, 강혁은 백호가 자주 가는 카페를 찾아냈습니다. 백호가 커피를 마시고 나가기를 기다렸어요. 백호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강혁이 재빨리 들어가서 백호가 사용한 머그잔을 챙겼어요. 강혁이 최화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공했다고, DNA 샘플을 확보했다고 보고했어요. 최화영이 기뻐했습니다. 잘했다고, 즉시 검사소에 보내라고 지시했어요. 최화영은 떨렸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와요. 백호가 진짜 하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봉의 아내 영자는 남편을 의심한 후 계속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영자가 남봉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숨긴 게 있을 것 같았어요. 영자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숨겨둔 편지와 사진이 나왔어요. 편지는 최화영이 남봉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내용과 함께 만날 약속이 적혀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봉과 최화영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이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정말 바람피웠어요. 영자가 분노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속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을까요? 영자가 결심했습니다. 남봉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영자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 상담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 딸들 쌍둥이였어. 어느 날 정숙희는 텔레비전에서 드림그룹 뉴스를 봤습니다. 최화영과 마서린이 나왔어요. 숙희가 서린을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아팠어요. 플래시백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전부 돌아왔어요. 숙희는 자신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두 딸을 낳았어요. 똑같이 생긴 아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여자가 한 아기를 빼앗아갔어요. 최화영이었습니다. 최화영이 한 아기를 데려가고 숙희를 쫓아냈어요. 숙희는 나머지 한 아기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어요. 숙희가 소리쳤습니다. 내 딸들, 쌍둥이였어. 한 명은 최화영이 데려갔어. 복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소리치냐고 물었어요. 숙희가 복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어요. 자신이 쌍둥이를 낳았다고, 한 명은 최화영이 데려갔다고 털어놨습니다. 복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쌍둥이요? 그럼 장미한테 쌍둥이 자매가 있다고요? 숙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기억이 전부 돌아왔다고 확인했어요. 복길이 즉시 장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기억이 돌아왔다고,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고 알려줬어요. 나한테 쌍둥이 자매가? 오장미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길의 다급한 연락 때문이었어요. 장미가 숙희를 봤습니다. 숙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처럼 멍하지 않았습니다. 숙희가 장미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이제 다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장미가 물었습니다. 무슨 기억이냐고, 무엇을 기억했냐고 캐물었어요. 수키가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쌍둥이를 낳았다고, 장미한테 쌍둥이 자매가 있다고 밝혔어요. 장미가 얼어붙었습니다. 쌍둥이 자매요? 자신한테요? 수키가 계속 말했습니다. 채화영이 한 아기를 빼앗아갔다고, 그 아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울먹였어요. 장미가 생각했습니다. 채화영이 아기를 빼앗아갔다면요? 그 아기가 누구일까요? 장미가 마서린을 떠올렸습니다. 채화영의 딸 서린이요. 혹시 서린이 자신의 쌍둥이 자매일까요? 장미가 복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마서린이 자신의 자매일 수 있냐고 확인했어요. 복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나이도 같고 채화영이 키웠다면 서린일 거라고 추측했어요. 장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서린이 쌍둥이라니요? 장미가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정말로 닮았습니다. 쌍둥이처럼요. 장미가 결심했습니다. 서린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강준호는 창 레스토랑에서 장미와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장미가 요리 실력을 인정받아 채용됐거든요. 준호는 장미와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장미는 성실하고 열정적이었어요. 요리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점점 장미에게 끌렸습니다. 단순히 요리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좋아졌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서린이었어요. 서린은 계속 준호에게 집착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찾아와서 준호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서린이 또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장미가 주방에서 일하는 걸 봤어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고, 새로 뽑은 요리사냐고 캐물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실력 있는 요리사라고 소개했어요. 서린은 장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낯익었습니다. 서린이 장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어요. 장미도 서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당신, 나랑 닮았다고, 왜 이렇게 닮았냐고 물었어요. 장미도 놀랐습니다. 정말로 똑같았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장미와 서린이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오태숙은 최근 장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장미가 쌍둥이라니요? 태숙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은요? 자신도 복길의 친딸이 아닌데 왜 장미만 특별한 일들이 생길까요? 태숙은 질투가 났습니다. 장미는 항상 주인공이었어요. 예쁘고 요리도 잘하고 이제는 재벌가 딸일 수도 있었습니다. 태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왜 자신은 평범한데 장미만 특별하냐고 투덜댔어요. 하지만 태숙은 양심이 있었습니다. 장미가 힘들어할 때 자신이 도와줬고 이제는 진짜 자매처럼 가까워졌거든요. 태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질투하지 말자고, 장미를 응원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태숙이 장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쌍둥이 자매 이야기를 들었다고,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장미가 고마워했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앞으로도 함께하자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진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최근 채화영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DNA 검사를 한다고요? 누구랑요? 마대창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채 대표 최근 동향을 자세히 보고하라고 지시했어요.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채 대표가 강백호 변호사의 DNA를 채취했다고, 검사소에 보냈다고 설명했어요. 마대창이 놀랐습니다. 강백호요? 왜 백호의 DNA를 검사하나요? 마대창이 추측했습니다. 혹시 백호가 채화영과 관련이 있나요? 친척인가요? 마대창이 더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화영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파악해야 했어요. 마대창은 불안했습니다. 채화영이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었어요. 드림그룹을 차지하려는 음모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결심했습니다. 채화영을 감시하겠다고, 절대 방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염산월은 채화영에게 당한 굴욕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밀쳐진 것도, 딸을 협박당한 것도 복수하고 싶었어요. 산월이 진홍주에게 말했습니다. 채화영이 약점을 찾았다고,
이제 역전할 수 있다고 선언했어요. 홍주가 물었습니다. 무슨 약점이냐고, 어떻게 찾았냐고 캐물었어요. 찬월이 설명했습니다. 채화영이 강백호의 DNA 검사를 했다고, 백호가 채화영의 아들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어요. 홍주가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어요. 찬월이 웃었습니다. 돈을 주고 정보를 샀다고, 검사소 직원을 매수했다고 밝혔어요. 홍주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찬월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 비밀을 마대창 회장에게 알리겠다고, 채화영이 몰래 아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폭로하겠다고 설명했어요. 그럼 마대창이 채화영을 못 믿게 될 거예요. 채화영의 권력이 흔들릴 겁니다. 찬월이 중얼거렸습니다. 복수할 시간이라고 채화영을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어요. 이강혁은 점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를 죽이려 했던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강혁이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됐을까요? 강혁이 생각했습니다. 채화영의 지시를 따르는 게 맞나요?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계속 따라야 하나요? 강혁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이요. 딸이 아빠가 살인 미수범이라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강혁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채화영에게서 벗어나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강혁이 채화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고,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채화영이 분노했습니다. 지금 배신하는 거냐고, 그동안 누가 너를 먹여 살렸냐고 소리쳤어요. 강혁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양심을 팔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채화영이 협박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지금까지 한 일들을 다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어요. 강혁이 웃었습니다. 그럼 자신도 채화영을 신고하겠다고, 같이 무너지자고 맞섰어요. 채화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혁이 배신했어요. 며칠 후 채화영은 DNA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채화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쳐봤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강백호와 채화영의 모자 관계 확률 99.99%. 백호는 채화영의 친아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찾던 하늘이었어요. 채화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아들을 찾았습니다. 채화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채화영은 결과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매일 밤 하늘을 그리워했습니다. 채화영이 회상했습니다. 어린 하늘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 떠올랐어요. 돈이 없어서 아기를 건물 앞에 두고 떠났던 그날 말이에요. 채화영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속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백호는 자신이 채화영의 아들인 줄 모르고 있어요. 강남봉의 아들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채화영이 생각했습니다. 일단 백호를 가까이 두어야 했어요. 친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호가 오장미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미는 채화영이 키운 딸 설인의 쌍둥이 자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백호와 장미는 남매가 되는 거예요. 채화영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채화영이 결심했습니다. 일단 백호를 만나야겠다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채화영이 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백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채화영이 왜 자신을 만나려고 할까요? 장미를 해치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백호가 동의했어요. 만나자고, 어디서 볼까요? 채화영이 장소를 정했습니다. 조용한 카페로 오라고 지시했어요. 백호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함정일까요? 하지만 가보기로 했어요. 강남봉은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 영자가 불륜을 알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봉이 아들 준호를 불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남봉의 서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남봉이 심호흡을 했어요. 남봉이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채화영과 불륜 관계였다고,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다고 인정했어요. 준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채화영과요? 남봉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호에 대해서도 진실을 털어놨어요. 남봉이 설명했습니다.
백호는 30년 전 고아원에서 입양한 아이라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백호가 입양하라고요? 형제가 아니라고요? 남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아들처럼 사랑했다고 변명했어요. 준호는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불륜도 충격이고 백호가 입양하라는 것도 놀라웠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백호는 아냐고,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아냐고 캐물었어요. 남봉이 대답했습니다. 모른다고, 백호한테는 비밀로 했다고 설명했어요.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평생 속이려고 했냐고, 백호한테 알 권리가 있지 않냐고 따졌어요. 남봉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준호가 결심했습니다. 백호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형으로서 알려줘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한편 마서리는 장미와 자신이 닮았다는 사실에 불안했습니다. 왜 닮았을까요? 무슨 관계일까요? 서린이 채화영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창 레스토랑의 새 요리사 아냐고, 오장미라는 사람이라고 캐물었어요. 채화영이 긴장했습니다. 서린이 장미를 봤다고요? 서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과 똑같이 생겼다고, 이상하다고 설명했어요. 채화영은 당황했습니다. 서린과 장미가 만났다니요. 둘이 쌍둥이라는 걸 알아챌 수도 있었어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누구냐고, 왜 저랑 닮았냐고 추궁했어요. 채화영이 거짓말했습니다. 모른다고, 그냥 우연이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서린은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느꼈어요. 서린이 선언했습니다. 알아내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서린은 또 하나 걱정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장미한테 관심 있어 보였거든요. 서린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내 거야. 그 여자한테 빼앗기지 않을 거야. 준호도 내 거, 드림그룹도 내 거, 전부 다 내 거라고. 서린의 집착이 폭발했습니다. 한편 오장미도 결심했습니다. 서린과 대면해야겠다고, DNA 검사를 제안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채화영은 두려웠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 같았어요. 백호는 채화영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정숙희는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강남봉은 불륜이 들통날 위기였습니다. 영자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인물들의 운명이 교차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7화 종료. 다음 회 예고 장미와 서린이 DNA 검사를 합니다. 결과는 쌍둥이 확정. 채화영이 백호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백호는 자신이 채화영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자가 채화영을 찾아가 대결하고 준호가 장미와 서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과연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